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베트남 호이안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호이안 이 항구 앞에서 지금 참 아일랜드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섬이 되는 거겠죠. 베트남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뒤에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럼 제주 다음에 섬이 뒤에 나오는데 베트남에서는 섬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참 아일랜드 전경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현재 한 3천여 주민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참섬에 내려서 본격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굉장히 정감이 가고 아늑한 마음이 듭니다. 길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진짜 사람들도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고, 제가 여기 베트남 다낭 옆에 호이안 앞에 있는 참 아일랜드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17세기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제주도민 24명이 탄 배가 추자도 앞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됐는데 31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베트남에 있는 여기 참 아일랜드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참 아일랜드 어부들에 의해서 그 24명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제 인식에 더 깊이 들어온 것은 추자도에서 여기 베트남 참 아일랜드까지 31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노를 막 신나게 저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풍랑 퓨류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올 수 있었을까. 근데 분명 온 건 온 거거든요. 이건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역사적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뭐 동남아라든가 인도 배 타고 과연 다닐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부터 품게 되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배를 타고 자주 왕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책이 김대왕 표해일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인상적인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표류민들이 부조가 돼서 약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참 아일랜드, 호이안, 다낭을 거쳐서 당시 베트남 왕이 사는 후에까지 가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베트남 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날인데, 그때 베트남 왕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왕 앞에 나간 그 조선 표류민들에게 너희 나라 예법대로 나에게 예를 갖춰봐라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베트남 왕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정도 딱하고 한데 뭐 예까지 다 갖추라 그러면 그 표류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하는 예법만 갖춰서 너희 식대로 한번 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열린 자세고 또 세계적 교류 정신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삼국유사 가락북기에 보면 화엄옥 공주가
김수로왕을 만나서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5월 중순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7월 27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날짜를 대충 따져보면 한 70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음력이라고 치면 5월달이니까 6월이고 7월 27일에 도착했으니까 8월 27일 정도 됩니다. 도착한 날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과연 그 70일 동안 인도에서 한국 남해안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김대왕 표해일록에 실려있는 그 표의 일수를 보고 어쩌면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표류에서도 추자도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31일 만에 오는데, 만약에 역군들 즉 노를 막 20-30명이 저어가지고 오면 훨씬 더 빨리 왔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30일까지 31일 걸려 베트남 다낭 오고, 베트남 다낭에서 한 10일이나 15일 걸려서 말레이시아 깨다주까지 가고, 거기서 또 한 뭐 20일이나 25일 걸려서 남인도나 동인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락붙긴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다, 사실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원 후 1세기부터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가 교류한 흔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베트남 남부에 있는 오게오 유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에리트라야 안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세기 것으로 보이는 그 베트남 나짱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당시 베트남 왕의 이름을 산스크리트어로 써놓고 있습니다. 스리마나라고. 그 다음에 3세기 중국 오나라의 외교관이었던 강태라는 사람이 당시에 분함국에 와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책을 써놨습니다. 오시 외국전이라고. 즉 오나라 시기에 외국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때 강태가 그 책에서 동남아시아는 이미 인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라고 기술을 했거든요. 3세기 때 그랬다는 것은 200년대인데 벌써 100년대 때 인도 문명에 많은 침투가 있었다는 거죠. 4세기는 베트남 그 중부 다낭 옆에 미선 힌두교 유적지가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기원 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는 끝없이 교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해양 실크로드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 불교든 무엇이든 간에 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활발히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허황후 공주가 인도에서 온 날짜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참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아일랜드가 어떻게 생긴 섬이고, 그 다음에 그 24명이 표류해서 새벽에 딱 발견한 이 섬은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이 있었을까, 그걸 저는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표류기에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24명이 왔는데 돌아간 건 21명이거든요. 그럼 3명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그 돌아가신 원인도 두 가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첫날에 10월 4일 첫날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참 아일랜드 베트남 사람들한테 발견되었을 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갖다 줬대요. 근데 그 당시에 배가에 배전에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물을 바로 받아 마시고 3명이 찬물을 마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병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 지내는 내용도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돌아가셔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밀려왔으니까 묘를 쓸 때는 바람이 없는 따뜻한 양지마트에 쓰고 그 다음에 재를 여러 번 지내고 근데 곡을 했다라고 적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아일랜드는 전체가 다 이렇게 양지 바른 곳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가 굉장히 높진 않은데 산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장지가 어디였을까, 어디에다 썼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뭐 중턱까지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는 한번 양지 바른 곳이 어딜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다 양지 바른 곳입니다. 하여튼 그 안타깝게 그분들은 못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셔서 여기서 묻히고, 그래서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그분들의 명복을 또 빌게 됩니다. You are owner of this house? Yeah, I owner. Okay. Nice to meet you. I'm six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자, 그래서 이 집이 17세기에 김대환 일행이 Thick wood over thick wood very hard. 오케이. 그러니까 김대환 일행이 왔을 당시에 중국 상인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호이안 스타일의 전통 노하우인데 이 지금 6대손 자손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300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무를 티크 나무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튼튼하게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중국 상인이 이 정도 집을 지을 정도니까 당시에 호이안도 그 중국 한자를 아유 자유제자로 풍부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김대환 일행도 살아날 수 있었고 또 중국 상인 상선에 의해서 제주도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참 아일랜드로부터 이제 호이안 육지로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그 김대환 일행이 여기에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목가적인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소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물소 등에 타고 쭉 냇가까지 갔다가 아이들이 딱 뛰어내리면 그때 이제 물소는 물에 들어갔다. 또 저녁 때 아이들이 그 물소도 데리러 딱 나가면 그 시간에 맞춰 물소들이 싹 올라온다는 거예요. 육지로. 집으로 같이 가고. 이게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참 풍요롭게 잘 살아서 뭔가 필요한 거, 쌀이라든가 음식 같은 걸 구하러 가면 주민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도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뭐 호이안, 다낭까지 해서 후에까지 해서 1년이 넘게 있었는데 그동안 다 도움을 받으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호이안 사람들은 여기가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해서 많은 것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이안은 굉장히 관광객이 많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도시 같습니다.